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안 오셨어요? 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큰일이네. 몸 아프면 안 되는데. 그 옆에 늘 오시던 분들이 뭐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몸이 안 아픈데도 안 온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연락을 하세요. 뭐라고? 예? 여러분들 학원 안 나와보신 분 알지만 학원에 와서 듣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가 있잖아요. 집중도에서도 천양지 차가 나고요.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볼 때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보면 뭐 이게 예방접종 맞았다 뭐 그럼 부득이하죠. 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도 내일 맞죠. 아싸 씨. 일단 1차라도 맞아야 좀 징글징글해. 이제 일바로 가서 맞아야지. 9시부터인데 7시쯤 가가지고 문 앞에 텐트 치고 있다가 조금만 늦어도요 쫙 밀려요. 괜히 땡볕에 기다리는 거 지치잖아. 그러니까 일단 7시쯤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일바로 맞아야지. 에이, 살벌하게 번지죠. 이 람다 들어오면 큰일 나죠. 람다 변이 아시죠? 람다 변이라고 지금 델타 변이잖아요. 람다 변이라고 지금 남미에서 창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살벌한 게 있어. 그거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제 거의 뭐 그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람다 변이라고. 에이,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삼중고 날은 또 오지게 더워 이렇게. 아우, 그죠? 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어제. 저는 더운 길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추위는 잘 참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한겨울에 반팔에다가 반바지에다 쪼리 신고 편의점 갔다가 눈 펄펄 내리는 날 이제 집 근처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강생한테 걸렸어. 그래갖고 소문이 났어. 이종환이 미쳐서 돌아다닌다고 소문이 났었어. 밤에 미쳐서 돌아다니더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겨울에. 내복도 안 입고 추위는 잘 견디는데 와 더위는 진짜 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몸이 허하다고 한의원에 약을 지러 갔는데 저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대요. 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홍삼까지는 괜찮은데 생인삼 먹으면 당신은 다 토할 거라고 그러면서 진짜 생인삼 먹으면 토해요. 몸에 열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뭐 사주에서도 화가 4개가 들어있대. 화가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네? 사주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주에 화기운이 4개가 들어있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뭐 어쩌라고 씨.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옆에 안 나오시는 분들 쪄가지고 같이 나오시도록 해야 돼요. 하고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 이제 99일 남았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되잖아 이제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뭘 갖고 정리할까요 도대체. 민법만 해도 기본서 있지, 요약집 있지, 뭐 기출문제집 있지, 뭐 예상문제집 있지, 거기다가 뭐 특강 자료 있고, 뭐 또 인터넷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뭐 맨 찌라시 또 막 이만큼 뭐 찌라시가 그게 책보다 더 두꺼워 찌라시가. 그러니까 민법을만이라도 어떻게 공부를 정리를 해보려고 자료를 이제 교재부터 했고 쌓으면 막 이만큼씩 되죠, 그죠? 그럼 다른 과목까지 합치면 책장 하나가 다야. 책장. 이렇게 보면 다 그 공부와 관련된 것들. 이걸 뭘 정리할 거냐면, 뭘. 욕심 같아서는 다 보고 싶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이잖아. 다 보는 건. 99일 동안 어떻게 다 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손때가 제일 묻은 거, 내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거 있어요. 기본서일 수도 있고 요약집일 수도 있고 뭐 기출문제집일 수도 있고. 특히 제 기출문제집에 사신 분들은
해설이 거의 다 들어있잖아. 그것만 정리해두세요. 어쨌든 내 눈에 잘 익은 거, 그거 하나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그걸 하나 잡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걸 봤는데, 확인하려고 여길 봤더니 없어. 그 다른 책을 봤더니 여긴 또 있어. 그럼 이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귀가 얇아져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교재든지 100%를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설령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잡아. 그거 정리하자. 그거 가지고 계속 돌리면 적어도 시험장 가서 7, 80점대는 나와요. 민법이. 이러니 우리 목표가 제가 처음에 65점이라고 뻥은 쳤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7, 80점 나와요. 90점도 나오고. 뻥 같지요? 뭐 안 믿는 분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말이지. 어쨌든 하나만 조지세요. 하나만 딱 정해갖고. 그 안에도 7, 80점은 남아요. 두 번째로 학계로는요. 좀 힘들어요. 어느 하나를 조지더라도 7, 80점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방대해요. 학계로는. 출제 범위 자체가. 학계로는 한 60점 정도? 이 정도. 최대 목표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만 잡자. 하나만.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연연하지 말자. 제가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는 교재 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소리 질러서 대답을 해드려요. 친절을 하는데 소리는 질러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래서. 눈을 막 이렇게 뜨고서 막 소리는 질러.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한 찌라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돌아버립니다, 아주 제가. 집토끼를 잡자, 제발.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완전히 소화해도 합격하는데 1도 지장이 없어요. 1도. 흔들리지 마세요. 99일 남은 시점에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럼 당연히 도달하는 시간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한이만 믿고 따라와. 근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럼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 제 말대로 근데 떨어졌어. 그럼 와.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질 테니까. 그때 저 자식 손가락에 장을 지려고 일부러 떨어지는 분은 없겠죠.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와서 저한테 따진 분 없었어요. 한 번도. 20년 동안. 그러니까 믿고 따라서 하시면 7, 80점 다 나와. 안 하세요, 문제죠. 안 하세요. 그래서 27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으니까 법률 규정에 한 거죠. 등기 필요 없는 거 말하는 거죠. 1번은 187조 본문 그대로. 2번의 판결은 형성 판결. 하나 외우자.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필요 없다. 3번의 법률은 관습법도 포함한다. 4번의 점유취득 시효는 예외적으로 등기하라. 그죠? 5번.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처분되려면 등기돼야 돼요? 경매로 처분되려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아니죠. 경매의 경우에는 내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자. 경락받은 물건을 처분하려면 그땐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되지만 187조에서 취득한 부동산 물건이 경매로 처분될 땐 등기 필요 없죠. 매매 등으로 처분될 땐 등기하고 넘겨줘야 되죠. 그죠?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 필요 없다 말이지. 28번 187조가 말하는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 아닌 것, 즉 등기 필요 187조가 아닌 거라니까 등기 필요한 거, 등기 필요한 거. 1번, 2번 필요 없죠? 3번, 5번 필요 없죠? 답이 4번이죠. 아니다. 맞나? 네, 맞구나. 그렇군요. 자, 위기가 뭐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자,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요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등기 필요하단 말이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역권은 소멸하고 그걸 위기라고 하죠.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줘야 됩니다. 4번이죠. 29번 187조 적용을 받아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 2번 보이죠?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상환을 완료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나머지는 등기해야 되죠. 30번에 1번 동일부동산에 동일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다. 단순히 등기 선호만을 따져 결정한 게 아니죠. 등기 선호만 따지죠. 하나의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선등기라 그랬으니까 등기 선호만 가지고 판단 이렇게 되죠. 1번 틀렸죠. 2번 위조문서 등기 원래 무효 다만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 3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은 아니다. 4번 등기 의무자인 사자 명의 신청으로 행해진 등기라고 돼 있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됐어. 그럼 등기 추용력 깨진다 그랬죠. 등기는 효력이 없겠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일단 이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다만 이 상속인은 이 부동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갑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도 상속을 받아요. 이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실체관계와 불일치해요. 왜? 을병은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등기법에서 보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걸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등기 원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있었던 경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등기 원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있었던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등기 의무자인 사자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등기 의무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거. 팔았어. 등기 의무자야. 근데 등기를 못 넘겨주고 사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 의무자인 사자라는 말은 팔았는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죽었다 이런 뜻이야. 요거죠. 이럴 때는 공송상속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에서 직접 등기가 넘어갈 수 있고 그 등기는 유효. 그죠? 그게 4번입니다. 5번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요건이 아니니까. 31번에 1번 미등기 부동산을 사가지고 보존 등기를 했다. 갑소유 미등기 예컨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미등기 을이 샀다. 그런데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 모두 생략 등기죠. 그런데 갑은 매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 보존 등기의 출력 깨지죠. 그죠? 원래 정확하게는 갑은 매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을은 매수를 주장. 요럴 때 보존 등기의 출력이 깨지는 거야. 아까 요약집에서도 봤지만 전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현재 등기명인 을은 양수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져요. 근데 이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은 을은 원시 측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승계받았음을 인정받으면 증명하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지만 을이 권리자라는 추정은 깨지질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두 생략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해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대단히 애매한 지문입니다. 1번 지문은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를 부인한 경우 위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라는 말도 이상하고요. 권리 추정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도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매도인이 매매를 부인하고 갑이 양도를 부정하고 등기명인이 매수를 주장한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주 애매한 거죠. 첫째, 원칙적으로 권리 추정의 효정력은 깨지질 않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이 승계 사실을 증명하면 을은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것은 권리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건 을이 권리자다라는 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을은 원시치자다라는 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네? 1번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정확하게. 갑이 매도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을이 매수를 주장하는 경우 뭐가 깨진다고?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권리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2번. 갑토지를 팔고 을토지로 등기했어. 갑토지를 팔았는데 을토지로 등기했어. 을토지 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우리 5표시 무효. 기억나시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3번.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하는 회복 등기는 누굴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말소 당시 소유자. 4번. 상속인이 아닌 자에 의한 상속 등기. 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의한 상속 등기 무효죠.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제3자 보호 정도 없어요. 따라서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자, 5번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위반했다. 무슨 뜻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어. 그걸 위반했어. 하지만 단속 규정이야. 따라서 처벌만 될 뿐 무효는 아니, 이게 틀렸죠. 확실하게. 5번이 확실하게 틀렸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32번. 타인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기 서류를 보관받은 자가 그 서류를 위해서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 무효죠?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거하고 똑같잖아. 일단 무효. 2번. A 토지 매매했지만 B 토지 등기했어. 무효죠? 그죠? 두 번째. A 토지 매매했는데 등기 못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A 토지도 B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양도 담보죠. 그런데 채권이 대부분 무효지만 나머지가 유효해.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서 불가분성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1억 담보 목적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1,000만 원이 유효해. 그럼 그 1,0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는 담보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거 말이에요. 담보물권 불가분성. 따라서 채무자는 나머지 유효한 돈 갚지 않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4번은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했고 매매로 등기를 넘겨줬어. 유효. 5번은 부동산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를 승계한 자. 아까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점유했어요. 그걸 전매했어. 이때 병. 갑에 대하여 내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주장하여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거 허용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허용하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 을로부터 20년간 갑소유 땅을 점유한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은 현재 점유자 병. 얘는 전 점유자 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말이죠.
그게 5번이죠. 틀렸죠. 33번에 1번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원시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중복된 보존 등기 원칙 선등기가 유효. 원칙 선등기가 유효. 3번이 답이죠. 토지 수용의 경우 그 수용 주체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진짜 소유자라고 믿고 수용 자체를 마쳤다면 기업자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가 판례입니다. 그냥 그대로 기억하세요. 3번, 4번 무효인 등기를 유용했어. 그런데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상 이행하기는 제3자가 있어. 그럼 마찬가지다가 아니지.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5번은 등기는 존속요건이므로 틀렸죠.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34번에 1번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죠. 부기등기로 가등기 그랬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전 가등기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된다. 가등기 된다. 물권적 청권은 안 된다. 물권적 청권. 3번 본등기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본등기한 때, 즉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4번 가등기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소유자 가등기을 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불법 말소. 그럼 병액의 회복 등기 청구하면 되죠? 말소 당시 소유자가 제3자니까. 그래서 제3자는 회복 등기에 상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요. 이 가등기권자는요. 나중에 본등기 청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얘가 본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그냥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이렇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가 이전됐어요. 아까 가등기가 2번이라면 본등기는 2의 1 이렇게 하잖아요. 순위가 소급하니까. 근데 그냥 3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때 을의 가등기와 소유권 등기가 두 개가 살아있죠. 이거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한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을의 본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았다예요. 원칙입니다. 오늘 본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동일해. 각과 을의 매매를 통해 생긴 거예요. 각과 을의 매매를 통해서 을에겐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권과 이전 등기 청구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등기 원인이 동일해. 동일하지만 성질은 다르단 말이죠. 왜? 이건 순위가 소급하잖아요. 이건 소급하지 않고. 그래서 등기 원인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틀린 거 2번. 근데 이렇게 전혀 모르는 지문이 한두 개씩 들어있다 하더라도 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세요. 35번에 1번.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가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한 거야. 가등기 담보죠. 그걸 팔아넘겼어. 팔아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같은 거 채권하고 같이 팔아넘길 수 있죠. 그럼 부기등기로 넘겨주죠. 부기등기로 넘겨줘. 이렇게. 그 상태에서 돈을 갚았어, 얘가. 그럼 가등기 말소해야 되죠. 말소 안 하면 값은 말소를 청구해야지. 누구한테 말소 청구해요? 누구한테 말소라고 청구해? 양도인, 양수인? 네, 양수인. 부기등기 말소 청구해요? 주등기 말소 청구해요? 주등기 말소 청구, 설정등기 말소 청구. 예? 다시 한번. 채권자가 다시 찬찬히 예쁘게 갑소유 땅에 을이 돈을 빌려줘요. 1억. 이때 을은 저당권을 등기할 수도 있고요. 가등기를 할 수도 있죠.
담보가등기예요. 자, 저당권이나 저당 이렇게 돼 있다면 2번이라면 이거를 팔 수 있죠. 저당권, 담보권 및 담보권 무채권 양도할 수 있어요. 이때 요거 부기등기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지. 저당권 등 담보권 및 채권 양도 양수, 채권 양도 통지, 담보권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이렇게 되죠. 돈을 갚아 말소해야 되죠. 누굴 상대로 말소 청구? 양수인.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 이때 부기등기 아니라 뭐 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저당권 등 담보권이 부기등기로 이전된 후 변제가 됐다. 머리 박으세요. 양 도인이 아니라 양 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즉 주등기 말소 청구. 처음 하나 이거? 몇 번 했지요 저당권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민법이 그래서 짜증나. 35번 1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이렇게 되죠. 자, 2번 가등기는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가 기본이죠. 근데 이런 담보 가등기도 있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게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아, 이건 또 가등기 담보 등양을 한 번쯤 생각이 나야 돼.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물어보라 그랬죠. 최고. 에? 담보 가등기라면 채권액을 신고하라. 채권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 못 받는다.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신고해라. 매수인인지 증여받은 사람인지 네가 갖고 있는 것과 매매 이해 완결권인지 정지조건부 권리인지 시기부 권리인지 그걸 신고하라 말이죠. 그래서 얘가 대답하겠지. 그거 가지고 구별하라. 그거. 다시 말해서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라. 그게 판례입니다. 가등기가 담보권 가등기인지 청구순위보전 가등기인지는 등기 부상의 기재 내용이라든가 등기 신청 서류와 같은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그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구별해라. 그게 판례죠. 그러니까 2번 틀렸지. 3번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보전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되었을 때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가등기. 4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제3자 이름으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가등기가 말소됐다. 회복 등기는 누굴 상대로? 그 제3자를 상대로. 5번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한 때. 36번이나 1번은 마지막만 보면 되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2번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제3자가 아니지.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해야 되죠. 2번 틀렸죠. 3번 저당권 설정 정권 보전 가등기도 되죠. 근데 채권이 없어. 그럼 그 가등기도 무효. 4번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됐어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네, 본등기한 때. 5번 가등기가 본등기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본등기 없이도 대항. 본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왜 세치기 했냐고 따질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옳은 거 1번. 36번에 가등기가 돼 있다. 을명의로 1.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본등기하면 가등기 한때부터 소유권 취득 아니야. 본등기 한때. 3번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력 없다.
4번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 가압류가 없고 경매가 됐어. 이게 만약에 담보가등기라면 소멸하죠. 청구순위 보장가등기라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때 그 가등기 어떻게 되느냐? 둘로 나누자. 담보가등기라면 소멸한다. 청구순위 보장가등기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돼.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순위 보장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되니까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법원이 물어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할 수 있다도 아니야.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병의 엑스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을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으니까 그런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 이렇게 되죠. 그죠? 병을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번이다. 38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했다. 그 후 엑스토지를 병에게 팔고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이 그림이에요. 소유자 가등기 을 병에게 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늘 나오는 사례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1. 을은 가등기만으로 병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본등기는 갑을 상대로 청구하라. 3. 본등기가 되면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없지요.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병은 밀려버리죠. 병등기 말소된다 그랬어요. 4번 을의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가등기한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다.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뭐 맨날 이렇게 나오죠. 자 5번 을의 본등기가 되면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직권말소. 이렇게 가등기 문제 잘 나오니까 그 기본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생략등기 1번 강행규정이지만 맞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등기 금지. 강행규정이에요? 네, 강행규정이지. 그 중에 단속규정이지. 강행규정은 옳은 지문이에요. 하지만 그에 위반하더라도 유효하다. 강행규정이지만 그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정이지만이란 말, 아닌데 그러면 이거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지문이. 그럼 또 엉뚱한 거 답을 딱 체크하게 되는 거야. 강행규정이야. 근데 그중에 단속규정이야. 잊지 마세요. 2번 최초 양도인 각과 중간자 을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 각과 최종 양도인 병사의 합의가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다? 중간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자를 대위해서 청구해야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중간자를 대위한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4번 합의가 없어. 근데 중간생략등기가 됐어. 그럼 유효. 등기는 유효하고 세금만 뜯자. 이게 판례라 그랬어요.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냥 깡그리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그냥 깡그리 무효. 40번에 1번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명시목시 동시송차 불문. 이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더라도 갑병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건 아니죠. 갑병 사이에 계약을 한 건 아니죠. 3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도 여전히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다 해서 갑을 간의 매매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번 합의가 없어. 을의 동의만 있어. 병은 갑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합의가 있어야지. 5번 중간생략등기가 일단 됐어. 그럼 합의가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일단 유효해. 따라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41번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넘어갔다. 1번 병은 언제나 직접 이전등기 청구 안 되죠. 합의가 있을 때만. 2번 갑이 을에 대하여 중간생략 등기에 동의하는 한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청구했다. 갑이 을에 대해서만 아까 뭐라 했어요? 갑을동이 갑병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갑을동이 갑병합의가 있어요. 그래야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2번은 정확하지 않아. 단순히 갑이 을에게만 동의했다고 돼 있어. 그죠? 2번 정확하게 옳은 건 아니야. 만약에 다른 게 다 틀렸으면 2번을 옳은 걸로 체크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옳은 건 아니죠. 39번에 2번 보세요. 왼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갑과 을의 동의 외에 갑과 병의 합의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판례예요. 갑, 을 동의, 갑, 병 합의. 그런데 지금 41번에 2번은 갑을 동의만 있죠. 그러니까 2번은 100% 옳은 지문은 아니란 말이지. 3번 나왔네요. 갑을 동의, 갑병 합의. 이때는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옳은 거네요. 그죠?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4번 병은 절대로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뭐 절대로 언제나 다 틀리죠. 절대로란 게 어디 있어? 예외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언제나가 들어가는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아주 독특한 거. 나중에 나옵니다. 5번 병이 을로부터 이전등기 청구를 양도받았어요. 자, 을이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팔았어요. 하지만 갑이 동의 안 하고 있어. 그럼 병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5번. 옳은 거 4번. 아니 3번. 42번 갑이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그죠?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를 갖지 않는다. 뭐 갖죠. 매수인 이전등기 청구는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잖아요. 근데 인도까지 했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다가 병에게 점유를 넘겨준 거야. 그럼 을의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1번 X. 2번 전원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근데 3번 합의가 없는데 넘어갔다. 그 등기는 유효하니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다. 일단 4번 합의했네요. 합의했더라도 자 보세요. 합의가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 병원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 있죠. 을을 대위하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4번 답이죠. 합의했다 하더라도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5번 떠나왔죠. 을의 등기 청구는 병에 양도하고 설령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4번. 43번 갑과 을은 갑소유 땅을 매매했다. 그 을병이 또 매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또 나왔어요. 병이 을로부터 이전등기 청구를 사고 그걸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잘 나오죠. 1번 X. 2번 병이 을갑 사이에 계약에 기초한 이전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 을을 대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갑과 을은 계약 합의 해제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 몰라. 모르죠?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시는 분? 뭐 갖고 판단해야 돼? 계약 해제. 갑을 매매가 있죠? 예? 을병 매매가 있지. 그죠? 근데 이게 해제가 됐어.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가 있었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잖아요. 그래도 제3자 권리는 침해하지 못하지. 자, 이때 제3자. 아까 두 그룹 해제 전 제3자 선악불문, 해제 후 제3자 선의, 앤드 그 제3자는 등기까지 갖출 것. 그래야 보호된다 그랬어요. 그죠? 등기까지 갖출 것. 그래야 보호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을갑사의 계약이 기초한 이전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 을을 대위하여 X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돼 있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이 병은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해제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모르겠지. 또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3번 갑을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 근데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어. 을이 인상된 걸 안 줘.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오우 3번 틀렸네. 자 일단 아까 1번 틀렸고 2번은 모르고 3번 틀렸어. 4번 이미 X에 관해서 갑의 을로 병으로 등기까지 마쳤어.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없어. 일단 등기가 되면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라 그랬죠. 따라서 갑은 병에 맞서 청구할 수 없어. 이게 답이래.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2번에서 계속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몰라 모르는 거 하염없이 부조에 잡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이거. 4번에 답이 있는데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4번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본이잖아 이거는. 4번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어떡하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일단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니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건 기본이죠. 이거는 알아야 되죠. 옳은 거 4번. 자 5번 갑을 병사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를 맞춰줬어. 자 갑이 을 사이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됐어. 자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병이 선이라면 보호되겠지. 됐죠? 자 2번은 다시 한번 이제 단순화 시키세요. 갑을 간의 계약, 을병 간의 계약, 병의 이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다. 제3자 보호된다. 보호되는 제3자. 그게 2번 질문입니다. 44번 을이 갑수의 부동산을 산 다음에 다시 병에게 매도인도 등기는 아직 간명의로. 1. 전원 합의한 경우 병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합의 없이 병에게 등기됐다. 유효다. 3번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을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합의 있더라도 갑 돈 못 받았으면 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어야죠. 역시 틀린 거 4번이죠. 이전등기 채권 양도하고 통지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 청구를 못한다.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그냥 깡그리 무효 그러면 되죠. 무효. 틀린 거 4번. 45번 X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팔았다. 또 중간생략 등기죠. 1번 합의가 있어. 근데 토지거래 허가받아?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그냥 무효. 자 2번 갑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그 다음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 합의가 있어. 그럼 뭐예요? 병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물권적 합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갑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라는 건 이거 뭐 말은 표현은 멋있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권적 합의라는 건 이 부동산이 그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당사자의 의사합치, 이게 물권적 합의예요. 말 그대로 합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생각이 일치, 그게 물권적 합의예요. 그런데 중간약 등기 합의가 있을 때 갑병 사이에
이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되었다 라고 생각할까요? 갑과 병은? 소유권이 직접 넘어갔다고 생각할까요? 의뢰등기를 생략한 채 넘어갔다고 생각할까요? 의뢰등기가 생략된 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이렉트로 소유권이 갑에게 병에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둘 사이는 물권적 합의는 없어요.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갔다고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아. 그게 물권적 합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포인트가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3자 합의.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병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4번 일단 등기되면 유효. 5번 의뢰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는 합의가 있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46번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 이런 식으로도 잘 나오죠. 1번에 법률행위라고 돼 있죠. 매매 생각하면 되죠. 계약을 통한 등기 청구권 채권자. 2번은 원인 행위 없이 위조문서에서 등기가 넘어가서 내 땅인데 서류가 유지해서 요놈 이름 넘어갔어. 나 말소 청구해야 되죠. 물권적이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2번 틀렸죠. 자, 법정저당권. 우리 민법 649조에 법정저당권이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압류 등기가 돼 있는데 저당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법정 저당권자가 저당권 등기 청구할 때 당연히 저당권자로서 청구하는 거니까 물권적 이렇게 됩니다. 4번 소멸시 완성된 제한물권의 경우 이거 말소 청구해야 되죠. 내 땅에 지상권이 등기가 돼 있었어. 소멸시가 완성됐어. 나는 지상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게 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죠. 반면에 점유칠시효는 채권적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채권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자 일단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5번 요 두 개는 채권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물권적인 거 원인행위 실효한 말소등기 청구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그리고 하나 추가 동그라미 2번 그렇게만 3번 4번은 몰라도 돼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이런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47번에 1번 부동산 매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전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은 자 계약이 해제됐죠? 소유권 매도인에게 복귀됐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2번 틀렸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 이거죠. 갑을병 순차 매각됐는데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수했단 말이지. 근데 갑이 동의 안 해. 그럼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이 47번에 3번 지문 앞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나? 44번에 4번 지문 이런 거.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4번 지문. 43번에 1번 지문. 42번에 5번 지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갑을병을 사람을 바꾼 거예요. 뭘로? 매도인의 이전등기 청구. 매도인이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매도인이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이란 전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말하는 거야.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걸 요 둘만 딱 떼서 본 거야. 을병매매.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죠. 매도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이란 전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 말하는 거야. 그걸 팔았단 말이지. 요 그림이죠. 중간자 을이 여기서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47번에 3번이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을로부터 양수한 병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47번 한 번은. 자, 4번은 환매권 등기 청구권을 말하는 거죠.
환매권 보류에 관한 등기청구권이니까 결국 환매권 등기청구권인데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약정에 기초했다고 돼 있죠.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적이지. 채권적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권 등기 청구권,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4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두죠. 5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채권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뭐 그렇겠지요. 몰라 이런 건 우리.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지문이 아니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담보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 근저당권은. 하지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 1억. 채권 있죠. 그리고 근저당권을 등기를 받기로 했어. 그럼 근저당권 등기 청구권도 있지. 채권과 등기 청구권은 같은 권리 별개의 권리. 당연히 별개의 권리죠. 나한테 돈 갚으라는 권리와 등기해달라는 권리는 같은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별개의 권리죠. 따로 소멸시효 권리다. 그런 뜻이죠. 48번에 1번 갑수의 부동산이 을병에게 전전 양도됐다.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또 나왔어요. 병한테 팔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2번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넘겨줬다.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번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하라?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그런데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회복 등기하기 전에 목적물이 경매가 됐네. 그럼 이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자들은 어차피 회복 등기가 됐더라도 소멸하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죠. 4번 약정에 기초한 등기청구권 채권죠. 5번 갑소유 부동산이 원인 없이 이렇게 넘어갔대. 원인 없이 이렇게 원인 없이는 다 무효잖아요. 갑은 등기를 회복해야 되잖아. 2가지.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회복에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게 5번. 오지게 많네. 어우, 49번.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없는 사람부터 등기 넘겨받았어. 추정력 깨진다. 3번 신축 건물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하지 않가 아니야. 그럼 추정력 깨진다. 깨진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 깨진다.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원인 없이 말소됐으니까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번 현 등기 명의인은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전 소유자에 대해서 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거 1번. 50번에 1번 저당권이 등기돼서 뭐도 추정된다. 피담보 채권. 그죠? 자 2번은요. 무슨 특별조치법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그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깨져요. 단순히 반대 사실 증명만으로 깨지 않고요.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강한 추정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보다도 훨씬 더 강한 추정력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이 틀렸죠? 등기가 되면 권리관계까지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을이 소유권 등기가 됐으면 을이 소유권자다. 병이 저당권자가 등기했으면 병이 저당권자다. 채권도 있다. 실제 권리관계까지 추정된다. 4번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개의 순위 등기선으로 판단하죠. 부동산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선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3번 등기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 이게 뭐죠? 물권 행위가 뭐예요? 등기를 넘겨주는 거. 그거와 부합하는 등기.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등기도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A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 등기도 이렇게 넘어갔어. 그럼 물권 행위와 등기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권리가 변동되죠.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 효력을 뭐라 그래요? 권리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죠. 예? 등기법에 나오잖아. 등기 효력이라고 해서. 예? 등기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창설요. 예? 그거 말고 또 있지. 뭐 등기의 추정력도 있고, 등기의 대항력도 있고, 등기의 점유력 효력도 있고, 등등등. 예?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 거기 등기 효력 공부 안 하세요? 안 하나? 하잖아. 거기 중에 본등기 효력과 가등기 효력을 나눠가지고 본등기 효력 1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권리 창설요. 아닌가? 네. 권리 창설적 효력이요. 51번. 1.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랬죠. 1번 틀렸죠. 2번 원인 무효 등기. 거기에 근저당권. 예를 들어서요. A 토지가 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어. 서류. 그럼 무효죠. 그걸 보고 병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했어.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죠.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무효 등기에서 경매가 됐어. 경매도 무효. 따라서 경락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번이죠. 틀렸죠. 3번 법률 행위가 실효돼서 소유권이 복귀될 때, 자 법률 행위가 실효돼서 소유권이 복귀된다. 무슨 뜻?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계약했다, 등기했다, 계약이 실효됐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때 매도인이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 2개. 말소 청구 또는 진정 명의회복한 이전 등기 청구. 그거 말하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해되기 쉬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압축해서 딱 이렇게 집어내는. 여기서 말하는 이전 등기 뭘 말하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3번이죠. 옳은 질문. 4번은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용합의 전 제3자가 있대. 그럼 유용할 수 없다. 5번 표제부 유용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표제부 유용이 뭐예요? 멸실된 건물 등기부로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무조건 무효. 52번 1번 추정력이 있으니까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되죠. 그죠? 추정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2번은 등기 명의자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을은 이거 증명할 필요 없죠. 자신이 권리자라는 거 증명할 필요 없죠. 갑이 매매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나 증여받았다.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 얘기죠. 등기 명의자 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 매매와 다른 원인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 명의자 을은 주장 증명이 필요 없으니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2번 틀렸죠. 3번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으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자, 4번은 점유자의 권리 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 자, 200조 조문 외우고 계셔야 되지요. 근데 200조가 뭔지도 모르지. 뭐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걸로 추정한다. 그 200조죠. 그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한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5번은 특별조치법이라고 돼 있죠.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조됐다, 적법하게
정확하게 등기된 게 아니다. 즉 원인 무효 등기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강한 추정력. 53번 부동산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한 점유 추정력 즉 200조는 인정 안 된다. 2번 이전 등기는 변동 당사자 갑을 사이에도 인정된다. 3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4번 등기 내용을 신뢰. 그럼 무과실. 신뢰 동그라미 빡. 무과실 동그라미 빡. 이렇게 되죠. 5번 틀렸죠? 담보물권의 존재 및 채권의 존재도 추정. 저당권이 등기되면 저당권 존재 및 채권의 존재도 추정. 54번 등기된 권리는 명의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 2번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야. 추정력 깨져. 3번 등기 의무자가 사망 전에 이미 존재. 아까 뭐라 했어요? 갑이 물건을 팔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죽었어. 상속인에 의하여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말하고 있죠. 3번. 4번 등기가 되면 적법 절차 추정. 5번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 세 글자로 허무인. 추정력 깨진다. 자, 5번은 쭉 하다 보니까 등기 내용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 여기서 등기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 그거 말하는 거죠.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등기부를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지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요거죠. 알고 있는 걸로 추정. 그 1번. 2번. 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에서 이전 등기가 됐다. 당연히 적법한 경매 절차가 있었다. 절차 적법 추정. 3번은 등기부상 현등기 명인이 전등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자, 5번 건물 신축 보존 등기 추정력 깨지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관련된 등기 좀 까다롭지요. 2차 과목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판례 그지같이 많아. 그지같이 많은 것 중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꼭 좀 가등기, 특히 중간생략 등기 그런 거 위주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권의 소멸하고요. 점유권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